잊지 않으시고 강당을 찾아주신 학문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는 미리 안내해 드린 바대로 김부일 선생님 모시고 유학이란 무엇인가, 또 유학에 얽힌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유학 전반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김부일 선생님은 한국국학진흥원 자문위원이시고 대구민학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또 부산서원의 제휴사로도 활동하시는 분으로서 유학의 배우, 조예가 높으신 분입니다. 오늘 김부일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김부일 선생님 강의하신다고 하니까 동향인 김부기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잠시 김부기 선생님 일어서 주시죠. 대구 출신으로서 국전 서예 작가이시고 대구 서예가 협회 회장님을 역임하신 서예가이십니다. 우리 신한국 기관지의 표지의 글씨를 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히 이 담수회 관련되시는 부회장님도 여러 분 오셨습니다. 담수의 김정수 부회장님 오셨는데, 김정수 부회장님 서주시죠. 죄송합니다. 강수림 부회장님, 박종수 부회장님, 담수회에서 오늘 이 강의를 청강하시기 위해서 여러 군데 연락하셔서 같이 오셨습니다. 이따가 이 강의를 주선해 주신 서정학 이사장님은 지금 결제 중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오시는 대로 소개드리기로 하고, 그럼 지금부터 김부일 선생님 모시고 첫 시간 50분간, 그 다음 중간에 10분간 쉬고 3시부터 또 50분간 모두 2시간을 강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부일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추로 지향이라는 걸 많이 있었습니다. 교실이 확 쳐져요. 제가 이 앞에 서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앞에 서셔야 되는데 제가 앞에 서는 게 좀 민망스럽습니다. 선생님도 계시면 아재 계시고 형님 계시고 다 계시기에 말하기가 참 거부시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형님 앞에서 말 실수가 하거나 그런 걸 하더라도 넓은 아량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경직되지 된 교육을 하지 않도록 먼저 형님, 선생님이 얼굴을 펼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얼굴이 지금 굳어가 있거든요. 선생님하고 형님하고 다 계시거든요. 우리 종회 회장님도 나오셨어요. 이런 것들 앞에서 감히 마이크 잡고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종회 회장님 소리. 그렇게 하면 또 잡다가 하소해야 되는 경향이 있어서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관양을 안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 대구 안동 임시 하수회 회장이 되고 나오셔서 연세 그만하시고 좀 일어나시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대구 안동 임시 하수회 회장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서두는 그래 하고요. 금방 한번 보시는 원장님께서 제 간단한 소개를 했는데요. 저의 소개는 크게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고 그래도 여러 어른들 모시고 익히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 소개는 제가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다른 소개라도 저는 제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 속에 제 인생이 다 담겨 있으니까. 제 인생은 제 이름에 담겨 있듯이 모든 분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의 이름은 이름 속에 거의 50%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왜 그게 오늘 강의 주제인 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물론 저기도 써놨지만 이걸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건 우리말이지만 우리말 속에 이르다의 명사형이에요. 국어예요. 국어 하시는 분들 잘 알겠죠. 이르다. 뭐뭐에 도달한다는 얘기. 목표라는 얘기. 제 목표가 여기 있다는 얘기. 마찬가지 저 할아버지가 저를 물론 유학가 음식이 이제 본 강의인데 그 본강의 하기 전에 서론은 저도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이걸 풀어야 그 다음에 유학과 음식이죠. 이 얘기를 제 속에 겸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 할아버지가 저를 낳아가지고 사람이 낳아가지고 태어났을 때 무엇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 여자분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성칠이 지나면은 그때 할아버지하고 대면을 해요. 그 사이는 뭐 놓자마자 시아버지 바로 나가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며느리 아들 낳고 몸 풀어놨는데 바로 가서 보지 않습니다. 3-7일 정도는 지나야 할아버지가 보고 할아버지 모습과 닮은 아들을 손자를 낳았습니다 하면서 할아버지 손에 가슴에 안겨드립니다. 그때 그 손자가 그걸 베네두스입니다. 뱃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뱃속에서 있는 웃음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걸 베네두스입니다. 베네두스를 보고 이 손자는 무엇이 될 거다 이렇게 정을 쳐요. 대통령이 되겠네. 뭐 그게는 저들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이르다, 목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김성이에요. 전 안동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서울 가고 안동 가면 간양을 얘기하면 몰라요. 시대가 하도 바뀌어가지고 이건 안동이 간양. 그런데 이 김은 제 이름 엄격한 의미의 이 석자 글자 석자가 제 이름이지만 이거는 제 이름이 아닙니다. 제 성이죠. 여기에는 저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그 윗대 조상들이 써왔고 또 현재 내가 쓰고 그리고 다음 세대인 내 아들 손자도 아마도 이걸 쓸 겁니다. 현재 쓰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죠. 여기 계시는 분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잘 써야 되죠. 그때 어른들이 잘 써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는 거고 또 내 아들 손자도 내가 잘해야 안동기가 괜찮네 이 얘기 나오죠. 안동기가 못 써 이 얘기 나오면 안 되죠. 동일합니다. 그렇죠? 내가 물론 오늘 다른 분의 이름을 갖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제 소개를 합니다. 여기는 모든 성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내가 잘 사물해서 내 아들, 딸, 손자가 잘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있고 물론 요사이 항열자로 안 짓는 분들 요게는 저들 가문 중에 항열자예요. 일자입니다. 제가 동사무소 가면 입자가 있는 경우가 흔해가지고 늘상 이게 아니고 1입니다 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일자예요. 이 일자는 이거는 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돈에다가 돈을 보태놨어요. 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지금은 뭐 요사이는 하문은 안 하긴 하는데 제가 많이 하문은 많이 하지는 않아도 조금 과학이 있었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제 전공이라 그럴까 하문은 분야가 넓잖아요. 논어책을 거의 평생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이 유학과 음식은 세상에는 논어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해요. 그런데 뭐 음식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고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바꾸어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일자는 옛날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논어 읽어갖고 참 춘추를 읽어야 이 글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글자는 제후국의 제후들이 천자를 배하러 갈 때 여러 가지 선물을 가갑니다. 뭐 양도 갖고 양고기도 갖고 가고 여러 가지 가가는데 여러 가지 가가는 것 중에서 금을 갖고 제후가 천자를 배하. 그래야 천자가 만나준다 할까 아이고 반갑다고 압수해요. 근데 갖고 갈 때 금을 한 일을 갖고 가요. 무게다리 일자라고 화보편에 찾으면 무게다리 일자예요. 무게다리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금의 무게입니다. 한 일을 갖고 한 일은 20넉냥이에요. 20넉냥의 금을 갖고 그래야 천자가 지금 여기에는 저의 현재지요. 이거는 내가만 사용하는 거 아니죠. 내 동생, 내 사촌, 육촌, 팔촌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의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 이름은 요것만 제 이름이에요. 이것만 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베네두스를 딱 보니까 나는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부자를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대구 가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름을 지은 거는 할아버지가 지었지만 저는 나는 재물하고는 거리를 두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자라는 거는 재물이 넉넉한 사람도 부자라 그러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도 부자라 그럽니다. 여러 부자가 있는데 종류에 나는 재물은 하지는 않겠다. 왜냐? 왜 재물을 하지 않느냐?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고 이건 돈에 돈을 또 보태놨으니 더 돈이고 아니 이런데 전부 돈만 있는데 내가 왜 재물을 탐내느냐? 재물은 그냥 올 거다. 이 생각이 제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문하는 사람 되는 걸로 부자가 되겠다. 제 인생을 그런 좌표를 틀어놨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죠. 재물이 있다 하면 이 자리에 못 왔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돈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옛날에는 맞이만 잘 키워놓으면 동생들은 절로 돼요. 저는 맞이일까요? 막내일까요? 중간일까요? 이름만 보면 당연히 제가 얘기했으니까 맞이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맞이 이름이에요. 선생님 이름 내보면 맞이인가 중간인가 알 수 있어요. 요 사이는 한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들어도 이게 맞인지 중간인지 끝인지 몰라요. 그러면 내 이름은 맞이 이름이 있겠는 그 다음에 내 동생 이름은요. 동생 이름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그 다음 동생 이름은 절로 알게 돼 있어요. 동생 이름은 뭘까요?
얘기했잖아요. 이건 썩이고 이거는 형제 사촌들 다 쓰니까 이것만 내 이름이지 이것만 바꿔야지. 부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귀하게 돼야 되지. 참. 부귀 이래 나가야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아요. 살다가 옛날에 가족 계획했어도 요새는 가족 계획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낳잖아요. 부귀 영화로 나는 겁니다. 물론 갈 수도 있는데 형통으로 가요. 부귀 형통. 이게 자 아들 너희 나와갖고 부자도 되고 귀하게 되고 형통하는 형제가 되라고 이 사자성어가 맞아야 돼요. 이래 짓는 겁니다. 제 이름만 그렇다고요. 유명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어지긴 하는데 유성룡 잘 아시죠? 오늘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흥산유 오셨겠죠? 자 유성룡 요것만 얘기하고 본론. 유성룡 형님이 제가 그냥 존칭을 안 붙이고 그냥 부르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강의니까. 예. 마찬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형님이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일하는데 성룡은 형님이 이릅니다. 동생은 성룡이고 형님은 운녀인데 주역에 보면 용은 구름을 따른다는 얘기가 딱 있어요. 구름이 없는데 용이 안 나옵니다. 용 생가지로 그냥 맨 땅에 일어 나왔다는 죽어버리요. 그러니까 유성룡의 할아버지가 유중령이라는 게 하계가 감찰사였어요. 예, 유중령이라고. 유중령은 본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오전에 나옵니다. 중국 오전에 중령이라는 분이 나와요.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간성군수에 있는 유공작이라는 분은 공작 오늘 얘기할 공자가 제일 존경했는데 그러니 유공작이라는 분이에요. 그건 다 옛날 어른들 춘추전국 시대 이전에 내지는 그때 한 이름 있어요. 그 이름을 다시 풍산유에서 가와가 사용하고 그렇게 제가 할아버지가 지었는지 아버지가 지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지금 좀 자료가 없어서 하여튼 주역에 보면 용은 구름을 따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집에는 용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돼요. 용이라는 게 뭐예요? 1인 지하 만인 지상 아닙니까? 용이죠. 용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하나 만들기는 손자를 낳아가 하나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맑은 날에는 용이 안 나오니까 먼저 구름을 깔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성이고 이거는 학렬에 비슷하고 용은 이름입니까? 은자 구름만 이름이라니까. 그 구름을 깔아놔야 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먼저 바탕이. 그러니까 이분이 20살이 되면 자가를 쓰는데 자가 갑자기 이렇게 이게 자입니다. 이때 연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한문에 이 맹점이 딱 있어요. 연 다 알아요. 현으로 읽어야 됩니다. 현으로 읽어야 됩니다. 음현. 야, 구름을 깔아놨으니까 당연하게 마땅하게 나타날 거야. 뭐가? 용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용이 약하고 나와버리고 용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분의 자아는 그러니까 나타났어. 한문이 이래 돼요. 구름
깔아놨으니까 내가 용이야 하고 나타나 보니까 그래 내가 용이야 나타났잖아요. 이래 용이 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20살 때 짓고 이름은 태어나자마자 짓고 손자 이름 이래 딱 지라고 용이 안 될 수가 없지. 용이 나왔잖아요. 영의정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분의 호는 겸함이에요. 제 겸자하고 같습니다. 네? 어머니 풍산주 씨가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나? 와, 이 많은 사람들이 겸함이요. 나는 마지로서 마지는 우덕해. 나는 겸손할 거야. 점잖할 거야. 암 물론 지방자인데 화해마을에 관광을 가시면은 겸암이지만 발암도 되거든요. 겸암이 있습니다. 근데 화해마을에 가갖고 겸암 정자에 가갖고도 겸암을 못 봐요. 겸암 보셨어요? 어디 있냐면 낙동강이 태극 형상으로 이렇게 흐르고 겸암정이 이어 있는데 이 강 복판에 중간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경암정에서 보여요. 이게 경암입니다. 세상에 물이 다 흘러가도 나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니까. 세상의 풍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형이 경암으로 하니까 동생은 호가 뭐예요? 서예입니다. 서예. 서쪽 벼랑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위. 서쪽 벼랑은 하회마을이 여기 있으면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겸암이 저기인데 여기에 지금은 여기에 배수 펌프장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서예예요. 서쪽에 있는 벼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호를 했어요. 왜 이래 했느냐? 형님이 여기에 있으니까 동생이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형님은 벼슬이 임동현감하고 동생은 영의정을 벼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호도 이래 나옵니다. 호도 그래지 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하회마을에 가다 했는데 하회마을 이거 아는 모습 하문 안 하니까 몰라요. 오늘 보고 오시갖고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걸로 하고 물론 제가 제 이름하고 풍산유씨 이름하고 그렇게 예를 들면서 제 소개를 했어요. 이름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이름이 항열자로 짓거나 했는 분들은 거의 저 범주에 속합니다. 안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오셨는데 여성분들 마찬가지로 이 유학 강의를 가면 여성분들한테 참 안타까운 말이 또 여자분도 오셨으니까 미자 경숙이 수도 없죠. 경자 이 자자는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줬다고 다 버리고 다 이름 고쳤어요. 이건 재판 넣으시 바로 고쳐집니다. 다른 거는 재판해야 돼요. 형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공자하고 확률이 같습니다. 그래 좋은 이름을 왜 갖고 있습니까? 일본 사람이 가르쳐줬다고요? 아닙니다. 이 좋은 거를 왜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우리가 일본 사람을 가르쳐줬어요. 그것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거 너무 길게 나가고 요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좀 얘기해야 되니까 그럼요. 사자보다 더 좋은 이름 없습니다. 아니 그래 아니 공정하고 동격이고 자 혹시라도 미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성을 가 있는 뭐 이런 분이 있다면은 이분의 이름은 이는 성이고 이거는 자는 존칭이고 요것만 이름이지. 근데 남자들도 이래 쓰고 있는데 여자 이름은 왜 이렇게 드러내느냐? 남자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감춰놓습니다. 이거 전통사회에서 이름을 지을 때 여자들은 이름은 드러내요.
왜 그런가? 여자는 얼굴을 비주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왜? 얼굴 비주면 이거 뺏기거든. 뺏긴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아닌데 누가 낚아채간다 이 말이야. 나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자는 먼저 우리 집에 아름다운 이거는 군자라는 뜻입니다. 군자가 있어 이렇게 소문을 내면은 혼인이 들어오죠. 아, 그 집에 좋은 여자가 있다 하는데 한번 우리 집에 혼사 맺읍시다 봅시다. 그때 얼굴을 비주는 거죠. 요 사이는 막히죠. 전통사회에서는 여자는 얼굴을 비주는 게 아니고 감춰놓고 뒤에, 그러니까 여자의 거처는 항상 저 집의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 놓고 이름으로는 우리 집에 좋은 여자가 있어. 애 잘 낳고 살림 잘하고 한문 한떡 좋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혼사가 들어와요. 그때 보여주는 거지. 신랑 될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지. 그냥 보여주는 게 그때 목걸이 하나 해주는 거야. 목걸이 해주니까 너는 잡힌 몸이야 이 뜻이다. 목걸이가 안 되니까 반지 해주잖아. 나는 인자 있는 몸이야 건드리지 마. 공자도 자 여자는 자기 부인을 자랑하면 팔불출숙한다 했어요. 공자의 7대조 할머니가 미인이었어요. 자랑해갖고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는 집에 있는 마누라는 자랑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생기는데 공자의 성은 공시가 아니고 자시예요. 누가 알았어요? 아, 유학 다니시면 공자의 성은 공신 줄로 말아. 자시입니다. 아, 자시는 지금은 이걸 아들 자라고 이해를 하시지만은 요거는 2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2000년 전에는 알이라는 뜻이었어. 알은 남녀를 구분하는 정칭이 아니잖아요. 닭의 알은 암놈인지 숫는지 몰라요. 이거는 지금은 아들 자라고 붙여졌죠. 아들이라는 말도 알들이라는 말이죠. 알들. 알에서 알이 모인 사람. 오늘 내가 국민학교 동창회를 갔다 왔다. 우리 어머님이 어디 갔다 왔노? 오늘 아들 만들어 봤어요. 이때는 머시마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 동기들하고 다 엎어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라 이후에 저기 남자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전에는 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존칭이고 글자를 한문을 그냥 섣불리 해서 그래서 여자들의 이름에 자자는 최고의 이름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다 바꿔버렸어요. 강의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유학과 음식이 되고 요새 유학이라는 걸 참 몰라요. 왜냐? 종교가 서양의 종교가 많이 들어오면서 유학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왜 깊이 공부 있게 하다 보니까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지 종교가 있으면 나를 통제하고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종교를 두지 않아요. 종교를 안 둠으로 해서 더 깊이 있게 열리게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종교를 갖지는 못하겠죠. 저는 유학이 제 종교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보호해 주겠죠. 근데 한 번도 안 본 그 서양에서 종교는 나를 보호해 줄까요? 그거보다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안 해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종교 이야기는 하려고 하니까 유학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학을 얘기하는데 근데 유학 한교나 서울에 가가 강의를 해보면 유학이라는 것도 있고 유교라는 말도 있고 유가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유가는 뭐고 유학은 뭐고 유교는 뭐고 학자들도 그걸 구분 안 합니다. 그렇죠? 아니 쓸 때 글자가 분명히 틀린데 유학은 뭐고 유교는 뭐고 유가는 뭐냐 이 말이야. 다르다니까요. 글자가 틀리니까 당연히 다르지. 근데 그거를 구분 안 하고 쓴다 이 말이야. 학자들 마저 그랬으니까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개념을 본 말씀드립니다. 그걸 딱 구분해. 뭐 제가 유학을 다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 날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공부를 저도 해야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개념 정리는 제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과 음식이라는 유학을 먼저 한 시간 앞에 시간에 얘기하고 유학에 관련된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이 많이 있어요. 술, 탕국, 술이 있으면 탕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국수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빡빡할 것 같은데 국수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를 여러분들은 유학을 공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다른 데 가갖고 보면 유학은 공자가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여기 아시는 분들은 또 공자가 만든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만난 여러분들은 유학은 공자가 만들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유학 오늘부터 바꾸세요. 유학은 공자가 물론 만든 거 아니다. 누가 만들었어? 뭐? 만든 사람이잖아요. 만들었다는 표현도 사실은 만든 거는 아닌데 공자 이전에 한 500년 전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때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동생인 주공, 주단이라는 사람. 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주공이라는 거예요. 공자가 제일 존경해 있는 사람. 공자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이분이 만든 겁니다. 만들었다면은 왜냐 그분이 주례라는 예절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예절은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고 지키면 양반이라 하고 안 지키면 쌍놈이라 하는 거죠. 그죠? 고대 사회는 얘는 지금의 법하고 같았어요. 예와 악은 고대 사회는 지금의 법에 거의 준했어요. 법은 한참 후에 나옵니다. 그때는 법이라는 게 없었죠. 예가 사람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 시대인께로 예를 지켜야 돼요. 그 예를 만든 사람이에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고 또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예 아닙니까? 그렇게 주봉을 만들었어요. 주봉이 다 공자보다 500년 전의 사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공자는 계승하고 지켰으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공자가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계승하니까 공자가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는 한 개도 새로 만든 거 입장이 아니에요. 지선 공자의 지금 위패에 보면 지선, 대선, 문선,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입니까? 왕 아니에요. 공자는 공자 옆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왕을 갖다 붙이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왕 정도 돼야 예를 만들고 악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공자는 한 번도 왕이 된 적이 없고 그런 위치에 있은 적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왕들이 만들어 놨던 걸 자기가 잘 지키고 잘 계승하는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자가 만들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그 얘기를 오늘 해야 돼요. 먼저 공자 이전에 유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 하문으로 있어요. 그러면 유를 문자적인 의미로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한문이 좋은 거는 문자 속에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사람인가 비유와 접속사 이에요. 사람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비유는 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는 저거는 제사장이에요. 수염 남는 어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식인 뭐 이런 말도 이런 의미도 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유라는 거는 기후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주나라는 농사를 짓는 나라이니까 지금처럼 단계 수로가 잘 된 것이 아니고 천수답이니까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오면 백성들이 죽게 돼요. 굶어 죽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을에 제사장인 분이 높은 산이나 영험한 곳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비가 내려달라고. 어디다가 빕니까? 하늘에 되게 빗죠. 요사이는 하도 이제 겁이 없어가지고 하늘 캐도 무서워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하늘이 무서웠어요. 하늘에 죄를 지으면은 빌 곳도 없다 했어요. 그렇게 무서웠는데 요새는 저도 그렇고 하늘 보고 매일 햇빛 내려주고 이러니 무서웠는데 그래서 하늘에 빕니다. 우리 말 중에 비우라 하잖아요.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우리 훈독으로는 비라 그러잖아요. 왜 비라 했습니까? 아니 지금 비운 거는 다 알아요. 오편 찾으면 아니까 왜 비라 그럽니까? 하늘에 비니까 비가 오니까 빈다의 비기라요. 비를 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비를 왜 비라 그럽니까? 비를 해 오는 겁니다. 우리 말에 그 답이 있어요. 여태껏 비라 해도 왜 빛이 몰랐죠? 하늘에 비를 해 오는 이유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신분 사회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러는데 공자 시대는 제자백가 시대예요. 제자백가. 여러 선생님이 있고 일가를 이루는 분이 수도 없는 이런 시대를 제자백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도로서 일가를 이룬 사람, 묵자 같은 사람은 또 다른 형태 동가도 있습니다. 상가도 있고 뭐 이런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공자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키던 것을 그대로 계승한다. 공자는 끝없이 계승하는 겁니다. 계승하는 걸로서 나는 일가를 이루겠다. 그래서 공자 때에 유를 계승했다고 유로 일가를 이루었다고 유가라는 말이 나와요. 유가라는 말은 그때 공자의 말, 시대의 말이에요. 공자 이전의 말은 유는 하늘에 제사 지낸 것과 관련이 있다. 공자 시대에 나는 유로서 일가를 이루었다. 유가는 이해되죠? 다 적어놨네. 이야기했는 거 다 적어놨는데 공자는 준하 때 주공이 이루는 예와 악을 집행석에서 유계를 익혀서 제자 가까이에 한 갈래인 유가로의 일가를 이룬다. 이게 유가의 개념입니다. 유가는 달리 공자 시대의 유학을 유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자는 수리부작 집안에 나오는데 공자는 자기 자신이 시경, 주역 이런 게 창작한 게 없어요. 우때 자기 할배 주공이 하던 것들을 서술하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공자 문제가 없잖아요. 공자 문제가 없습니다. 노나요? 공자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만든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자가 유학을 장시했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했겠다. 얘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자는 그래서 끝없이 군자유, 소인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자의 핵심은 논어의 첫 글자는 뭡니까? 자활 하기 시습 찌면 이런 거. 그런데 공자의 논어의 첫 글자는 배울 학자입니다. 이것도 오늘 오셨으니까 다는 이해 못하겠죠. 제가 그래도 몇 년 했는데 제가 몇 년 했는 걸 다 오늘 2시간에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논어의 첫 글자는 한이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논어의 첫 글자는 학입니다.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배운다는 뭐를 배우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요새 배운다 하면 아까 제 이름 찾듯이 재물 모으는 거. 그죠?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 재물 모으는 거나 배워요. 아니에요. 이 배운다는 사람 되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자,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람의 형체는 갖췄지만 사람이라고 칼 수는 없어요. 거기에 교육이 들어가요. 그래야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의 선비들은 태어나면서 공부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은 안 합니다. 사람 죽으면 죽었다 말 안 하죠. 이거는 사람한테 쓰는 말 아니에요. 근데 요새 아주 쉽게 사람이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쌀을 물컹물컹하게 가마솥에 하루 종일 끓이는 걸 죽이라고 해요. 네? 쌀. 이걸 사람을 이래 만들면 안 되죠. 사람을 죽 만들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선비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고정했다. 공부하는 걸 마쳤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어른들이 직접적인 표현을 안 씁니다. 죽었다는 말은 사람한테 쓰는 말. 소를 잡았다, 돼지 잡았다, 죽 만들어라. 이 말이 맞죠. 그건 백숙 같은 거. 다 백숙하는 게 그게 죽이잖아요. 고정했다. 이런 표현, 용어를 요새 잘 안 써요. 그래서 천주교가 어딘가 뭐 이렇게 선종했다. 유학 뺏겨갔어. 좋은 일로 마쳤다. 요걸 살짝 바꿔버려. 자, 오늘부터 죽었다는 말 쓰지 마세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 가르쳐 또 고정했다. 요 오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다 고정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공부하기를 마쳤어. 우리 할배가 손자가 우리 할배 그래도 단수에 그거 가디로 공부하기를 이제 마쳤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손자가 다음 주에 와가 공부해요. 죽었다 이렇게 하면 그 죽 만들었다는 얘기고 할배는 죽 만들면 되는 거. 아주 조심히 머리세요. 소천? 소천들 천주교 뭐 제가 종교 이야기하면 또 알고 싶은데 자꾸 또 묻네. 소천은 하늘이 불러가갔다. 그 얘기합니까? 그 천주교가 유학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천주교 가시는 분들은 천주라는 말도 유학용어고 기독이라는 말도 유학용어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유학용어예요. 유학은 주인이 없어. 요새는 내 같은 사람만 유학이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 여기서 간 겁니다. 천주교 초기 신자들 전부 정가산의 집안 아닙니까? 한번 천주교 믿으러 가더니 다시는 안 돌아와. 왜 그럴까요? 자, 유학은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공부를 오래 해보니까 좋기는 좋고 좋은데 딱 한 개 결핍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 뭘까? 윤심이 없죠. 절대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공부가 깊어지만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집이 다 천주교 집이잖아. 유학을 깊이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절대자가 없는 걸 찾아가다 보니까 그쪽 천주교로 가게 됩니다. 근데 나는 천주교 유학자 입장에서 한번 유학자가 천주교를 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게 너무 불쌍하다. 얘기해 주시고 갔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자가 없습니다. 유학에는 절대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절대자를 만들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뭐 자제하고라고. 그래야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종교의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학.
있어요. 유학은 자 한나라가 들었어요. 한나라는 이제 2000년 전으로 들었어요. 유방이라는 사람은 저 조금을 얘기해 보자면 농가예요. 농디가 이렇게 얘기하면 버뜩 알아듣겠죠. 저 사람 저 어른은 한나라의 제왕이기는 했지만 출신은 비천했어요. 동네 깡패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동네 깡패이기는 했지만 동네 깡패도 영원한 깡패가 있는. 처음부터 사람은 깡패더라도 죽을 때 돼갖고 사람 되면 돼요. 반성해갖고 그 개가천선하면은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유방이 그렇습니다. 유방은 뭐 이런저런 뭐 이제 숙선통이나 육관한테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라에 재앙이 됐으니까 이제 칼을 좀 놔야 된다. 말에서 좀 내려와야 된다. 이 카이게 유방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니 이 사람들 뭐라고 하고 있노? 내가 이 칼 하나 말 하나로 천하를 제패했는데 뭐 공자의 그 신하를 까먹는 시경이니 육경이니 이걸 얘기해도 되겠어? 그거 필요 없어.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숙선통이라는 얘기가 천자님 천하를 얻을 때는 말 위에서 칼에 춤춰야 되지만 천하를 다스릴 때는 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맞죠? 천하를 얻을 때는 말 위에서 다녀야 되죠. 그렇지만 천하를 다스릴 때는 말 위에서 못 다스립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방의 친구들도 오늘 많이 왔다. 하여튼 동네 그 혁명을 일으킨 그 친구들이 야, 저 임금 아니야. 우리 동네 내하고 같이 목욕하고 뭐하고 해서 술 한잔 먹어. 이러는 거예요. 막 임금을 막 동네 친구, 옛날 동네 친구였다고 지금도 동네 친구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한잔 먹으면 칼을 요 차고 들어와서 이렇게로 칼춤 쳐볼까 하면서 칼 치다가는 임금 목도 잡당 칠 수가 있어. 술 한잔 먹으면. 그러죠? 어제 술 먹어갖고 뭐 난리치기는 아니죠. 술을 먹으면은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이 임금 자리 목 나가겠네. 동네 친구 이렇게 칼 차고 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방이 말을 했습니다. 동네 친구고 뭐 그 사촌 육촌도 앞으로 내 만나다 그러면은 유학자의 말을 듣는 거죠. 저 앞에서 비서실의 말을 듣고 만날 사람이니까 안 만날 사람이니까 비서실에서 1차적으로 걸러줍니다. 그러니까로 야 임금 될 만하네 탁 느끼잖아요. 예절이나 이런 거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유방이 유를 배워야 됩니다. 유를 배워야 됩니다. 유학 배울 학자 아닙니까? 그 이후에 한나라 무제 때 이제 동중서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독전유술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유학만이 높게 존경받는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학이라는 용어가 유방으로부터 동중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유학을 우리 모두 배우자. 유를 정말 모두 배우자. 유학은 한나라의 유예요. 이해하셨어요? 달리 써야 되죠. 네. 유를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유학. 자, 유교. 유교는 그리고 유방이 돌아가시고 송나라까지 올라가면 한 1000년 정도 가요. 1000년, 1000년 정도 세월이 되는데 그 사이에 중국은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불교도 들어와가 새로운 학설이 들어와가고 세상을 막 불교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의 유명 우리가 뭐 꼭히 일일이 제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에도 뭐 주자 대표적인 주희, 사마강, 정호, 정희, 한유 뭐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나오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와 이래 됐노.
이게 참 큰일 났다 이래 하니까 아까 동중서의 도의 근원은 하늘에서 나왔다 이 사상을 그대로 가르친다. 그래서 세상은 유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 됐다. 유를 가르쳐야 된다. 이래서 한나라의 유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교는 한나라의 유. 이해하셨어요? 유학은 송나라의 유. 그죠? 그래 너무 현명하셔가지고 앞에 서는 강사가 잘못 얘기도 다 알아들었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알아들으셨죠? 유교는 송나라의 유를 유교라고. 그런데 그 교자가 종교 교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인들은 유학자 당신들이 유교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문이라는 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죠. 한 글자의 시대마다 흘러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가르칠 교자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유학은 한나라 거, 유교는 송나라 거, 유가는 공자 거. 공자 이전에는 유. 그래 이해하시고 그렇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해보면 좀 쉽게 그럼 다음 시간. 자 10분 정도 쉬시겠습니다. 쉬는 거 절대 쉬는 거. 화장실에 가가지고 덜 하고 가면 제가 찜찜해갖고요. 빨리 와요. 제 이야기 듣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학의 갈래를 얘기하겠습니다. 유학의 갈래. 오늘은 요점만 얘기하니까 유학을 갈래만 얘기해도 시간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어른들 갈래 정도라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갈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학의 갈래에게는 수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공자 동네에 흐르는 강의를 옛날 어른들은 전부 강과 물을 얘기했어요. 배구이라는 이름도 배구자가 지금은 자부방이 붙었는데 구자 원래 공자 이름 구자로 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학자들이 배구라는 이름을 고쳐야 된다. 공자 이름을 왜 부르느냐. 저들이 한참 공부할 때는요. 책 읽다가 공자 이름 함자 구자가 나오면 안 읽습니다. 읽으면 안 돼요. 어색을 막 읽어버리는데 자기 할배 이름 나와도 부르니까 읽어버려요.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가서 넘어가야 돼요. 물론 옛날과 지금은 뭐 시대가 달라지기는 했지만은 달라졌다는 게 좋게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이름 함자를 막 불러 제끼니까 원래 이름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요새는 불러주기를 좋아해요. 이름은 원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게 있고 오라는 게 있고 그걸 지금은 태코라는 것도 맹호구도 못하고 그 집의 이름 아닙니까? 요새는 백칠동이라는데 백칠동으로 이름 부르지 말고 요 오신 담수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온 집 이름을 하나 지으라니까요. 담수댁 아니 그렇지 그걸 해야 되지. 백이동 704호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문화가 아닙니다. 그건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예요. 서양께 좋은 게 아니고 우리께 좋습니다. 백이동 703호하고 동서남북 숫자 시간이 생기고 담수댁이라고 얘기하면 야 이 집에는 불같이 담담하게 사는 집이다. 목표가 거기 정해지잖아요. 그렇게 그 담수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집 이름을 하나씩 지어. 그리고 이름 부르지 말고 태고 부르고 자 부르고 이래 해야 되지. 그래서 공자 동네는 흐르는 물이 수사학이라고 공자 한 물을 수사학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름 중에 영수, 경수 숫자 들어가는 어른 많이 있죠. 그
그 숫자는 100% 이 숫자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래 짓느냐? 니는 동네에 흐르는 수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 뜻이 그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자에는 함을 안 씁니다. 이 숫자 씁니다. 물론 다른 숫자 빼어날 숫자나 이런 숫자 쓰시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가 이 숫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천이라는 데 있죠. 우리나라 학교 중에 제일 아름다운 학교가 사천학교입니다. 언제 기회는 밥 사가시면 사천학교 가시고요. 향나무 잎회를 모시나가지고 공자 상도 그 앞에 있습니다. 제일 아름답습니다. 다음 수회에서 답사를 가실 때 사천학교로 가십시오. 꼭 가보시오. 그 이유가 그 이유예요. 사천이라는 지명이 그런 지명이에요. 그래서 대구에도 저 사자가 좋으니까 가만놔야 되겠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데? 안써 그런데. 사수동. 이야, 사수동이니까 그 택지 개발할 때 사수동 하니까 그 젊은 건설업자, 제가 건설업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자는 죽을 사자바로도 밖에 모르니까 이게 죽을 사자 냄새 난다 해갖고 금호 택지 개발 지구라고 이름 바꿔버렸어요. 지금 그 사수동이 그 정무 선생이 거기서 소나무를 함부로 불러도 이해해 주십시오. 혹시 무슨 또 지금 버려졌다 이까지 마시고. 그러니 거기서 제자를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사수동이라 하면 공자 같은 동네가 되라고 사수동이라 한 거예요. 그 이름을 버리고 그뭐 택지 해가지고 뭐 죽을 사자 아들 아내기 죽을 사자밖에 몰라요. 왜 바꿨어? 그러니까 문고학, 양계학, 기학, 남민학, 성리학, 기학, 태계학 다 유학의 갈래입니다. 우뚝 한 분이 태어나시면 갈래가 한하출구이보다 더 강하다 그래요.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유학을 우리보다 훨씬 늦게 받아들여요. 언제 임진왜란 이후에 받아들여요. 근데 아까 자자 얘기하면서 약간 의도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유학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수은 강항이라는 외란 일어났을 때 잡아가요. 아니 이는 어떻게 이거는 옷이 그래 좀 다르네. 일반 평민의 옷이 아니고 유복을 입고 갔거든요. 잡혔거든요. 옷이 다르니까 왜 이러노 이게 우리 선생님이 이런 옷 입었다 이랬는데 너 선생이 누구? 폐계다. 폐계가 누구? 이래 해서 유학을 받았다. 임진왜란 이후에 유학을 받았다. 훨씬 늦게 받았다. 늦게 4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작자를 알았대. 공자의 핵심은 문자구나. 그때부터 사람 이름에 작자를 넣어갖고 지은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일본에 35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 선생한테 배우면니까 일본 사람이 전부 자니까 우리 할매들도 전부 자를 넣었다 배웠다. 일본 사람한테 배웠다. 배우기는 일본 사람한테 배웠는데 일본 사람 가르쳐준 건 우리가 가르쳐준 거예요. 더 깊이 있고 옛날 이야기라는 건요. 얇게 해갖고 안 돼요. 얇게 하면 다 선생되지. 저 깊이 파적히 내야 되지. 그래야 물 깊이 파적히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되지. 눈앞에 있는 것 갖고 얘기하는 걸 그걸 갖고 안 나고. 우리가 일본 가르쳐준 거는 모르고 일본한테 배우고만 알아고 이게 일본 사람한테 배웠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 일본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일본 이 계신 저기 일본 선생이 저기 강단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나인중학 제가 나인이 모양인데 나인중학교 앨범을 하나 이렇게 1950년대인가 우연하게 손에 이렇게 취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남학생들도 몇 명이고 여학생이 한 40몇 명이 있는데 40명 중에 3분의 1가 자짜. 와, 우리 정말로 대단했다. 아니 이 학생이 3분의 2가 잘해. 뭐 없는 자가 없어. 분자, 미자, 복자 뭐 전부 잘해. 그러니까
자가 그렇게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부를 저같이 공부를 했다고 이웃 당신이 그 딸을 낳으니까 자자 이름 넣고 이게 그래도 나쁘지는 않더라 하는 건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딸만 나오면 전부 자자라고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자 온 딸 얘기 드립니다. 공자보다 더 동격이다. 공자하고 동격. 우리나라 공자하고 동격이 분 있어요? 없어. 아시아 그렇게 좀. 그리고 자라는 거는 남자 여자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자 있잖아요. 여자라고 다 여자입니까? 남자라고 다 여자입니까? 평생 공부하고 담수에 나와야 남자지. 안 나온 사람은 남자 아니에요. 남자 중에 남자라는 뜻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지. 여자 중에 진짜 여자가 여자예요. 일본말이나 중국에는 남자 여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유락하면 되고 남이락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존칭을 붙여놨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예전을 몰라요. 중국 사람 마찬가지 몰라요. 그냥 유락하면 되고 남이락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존칭을 붙여놨어요. 왜 이 말을 안 쓰고 그 말 다가 내버리고 재판에까지 재판도 없이 그냥 국가가 그냥 일 고치죠. 국가가 무시가 그건 정말로 말씀드리고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때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에 시청 앞에서 논어책을 샀어요. 논어책을 사니까 사실 그때 뭐 알아서 산 건 아니고 남들이 다 논어 읽는다 가입게 나도 사보자 싶어 샀는데 그 책이 아직 집에 있습니다. 읽는 게 뭐라고 아는 게 없어요. 자활 하기 싫어지 그밖에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자활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공자스카라사대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가 잘못되었다. 내가 언젠가는 밝혀봐야지. 아니 이거 그냥 얘기한 건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여러분 자 아들 자가 알이라는 남녀를 기천을 얘기하자고 남녀 다 쓸 수 있는 이 자리예요. 남자도 쓸 수 있고 여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사나로도 다 쓸 수 있고 그 사람도 쓰잖아요. 군자 알 사람도 써요. 여자도 있고 많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동네 애들 인사하고 나면 그럼 뭐 군자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칭찬했어요. 지금은 그런 칭찬 안 하는데 저도 할배 사람 와갖고 우리 외손자 오면 그럼 뭐 군자다. 할배 군자가 뭐라 아니 좋은 거는 써야 된다니까. 하여튼 그렇다. 일본에 그러는 이토 진사이나 고기소라이 이런 사람 고이학이나 공락이 이것도 우리가 가르쳐준 거고 저것도 유학에 한 가르쳐야 거 이해하시죠. 유학의 본질 이게 중요합니다. 유학의 본질은 공자 제자가 이렇게 제자 자로라는 분이 선생님이 이성이 있고 저성이 있습니까? 저는 천당이 있느냐 뭐 지옥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세상도 모르는데 저 세상을 내가 의아하느냐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끝없이 천당 찾아가더라고. 아니 이 현실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공자의 학문은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끝없이 저승은 얘기하지 않는다. 현실을 살다가 보면 잘하게 되면은 천당 가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을 열심히 살면 된다. 그리고 기소불용이라는 말, 이 말도 아주 중요한데 이거 좀 외우시면 좋은데 잘 안 외워진다고요. 그러면 메모지에 적어가 되기도 공부에 넣어가 되기도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마라.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에 부정사를 껴서 이게 빨간게 부정이에요. 부정을 빼면은 부정을 넣으면 동양사상이 되고 부정을 빼면은 서양사상이 되고 저기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빼고 해석을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남들한테 시켜라. 내가 해보기 좋은 거는 남한테 하라고 해. 이 말 아닙니까? 부정을 빼면은 부정을 넣으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말아야 돼. 서양 사람들은
중국에 베트남에 신발을 안 신고 도로를 안 냈던 시절이 있어요. 신발을 안 신으니까 왜 저 사람들이 위생에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는데 신발을 왜 안 신고 다닐까? 신발 신어! 공짜로 막 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신발 안 신어도 내 좋은데 뭘 말라고 너들이 자꾸 신으라 하나 이 얘기예요. 하기 싫은 건 안 시키는 거죠. 본인의 문제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1984년 미국 보스턴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 대회를 했어요. 세계 종교 지도자 대회를 하면서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수가 좀 빨리 보겠네. 세계 종교 지도자 대회를 하면서 세계의 유수한 종교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종교로 인해 싸우지 말자 이런 주제가 아니었을까요? 종교전쟁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교도 종교라고 생각해서 유학자들도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몇 명 갔는데 누가 갔는지를 내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학자들은 몇 명이나 갔을까? 그게 또 궁금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자는 많이 있고 천주교, 불교 많이 있어요. 유학자인 사람 좀 들어보세요. 나는 유학을 믿습니다. 유교를 믿습니다. 아니 한 명도 없어요. 이야, 유학은요 할매가 하던 거를 손자가 하고 아들이 하는 거를 아버지가 하던 걸 아들이 하는 게 유학이에요. 내 손자가 할매 내 닮아갖고 뭘 하기를 바라지요. 내 말고 다른 거 하기를 바랍니까? 전부 손 드세요. 나는 유교. 이야, 그래도 잘 안 되네. 이게 전부 서양 사상이 엿들어가 있어요.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머리 있는 거 먹는 거 모든 게 서양 사상이다. 그렇죠? 생각하는 것까지 한국적인 사고를 안 해요. 서양적인 사고를 하고 한국적인 사고를 하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풀렸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든 살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잘 생각해. 그래서 그 미국 보스턴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가 오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폐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황금 누구를 하나 정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하니까 이것과 비슷한 말이 기독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어서 말은 다 있습니다. 비슷한 말은 거기서 1등한 게 이거였어요. 아니 유학자가 몇 명 왔느냐 이 말이야. 누가 갔느냐 이게 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유학자는 몇 명은 안 왔어요. 근데 유학의 용어가 1등했다는 거, 황금 노을이 됐다는 거. 아니 인터넷 찾으면 이건 나오니까. 야, 이쪽하고 못 맞추다고요? 그럼 안 되네. 나는 저쪽은 좋은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기소불력이면 물시의이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남들한테 시키지 말아요. 아니 가톨릭에도 저것과 같은 용어가 있고 기독교 참 불교에도 있고 다 종교에 왜 저것과 비슷한 말이 없겠어요? 있지. 있기는 있는데 저렇게 딱 얘기하는 거는 없다 이 말이야. 왜 이지? 아니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자꾸 문답을 했구만. 가는 길이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 의심 나는 거는 혹시라도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연락을 하시고 질문은 별도 하시고 질문 꼭 하지 마세요. 제가 가는 길이 바쁩니다. 자, 제사 음식. 제사 음식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의 유학에 관련된 진수. 진수성찬이라는 말 하죠. 그 집에 초대됐더니 진수성찬이 나오네. 이렇게 얘기하죠. 진수성찬은 제사 음식이 진수성찬입니다. 다른 거는 진수성찬 아니에요. 진이라는 말은 징계하다는 뜻, 기하다는 뜻이고 수라는 말을 그 밑에 해석이 나죠.
옛날에는 양을 좋은 음식에 속했어요. 선비가 나무지 선물로 갈 때 선물로 가. 그러니까 양을 저 축자는 소축자가 아니고 양을 끌고 가는 이까리 경상도 말로 이까리 소이까리 그 노건 그걸 얘기하는데 나무집에 갈 때 양을 끌고 가는 행사예요. 사당에 갈 때 기생으로. 그래서 숫자가 좋은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문에서 나아가다 바치다. 바치는 거는 사당에 바치는. 그래서 재물 음식물 부끄럽다. 부끄럽다는 말이 저기 나와요. 저 숫자가 부끄럽다는 말도 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에 뭐렇게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많이 차렸는데 차린 게 없어가 부끄러워. 이 가죠. 저기서 나온다니까. 아니 많이 차려 놔놓고는 차린 게 없어 부끄러워 죽겠네. 이 말씀하십니다. 진수성찬에서 나왔어요. 그거 진수성 겸손의 의미도 되지만은 진수성찬에서 나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술이라는 겁니다. 술 좋아하시죠? 자, 술이라는 말은 한문인데요. 술주자는 알아요. 그리고 혼동은 술이라 해요. 자, 한문을 한만 모르는 사람도 술주자는 알아요. 근데 혼동이 한문이라는 걸 또 몰라요. 우리 교육이 그래 돼 있습니다. 한문 교육을 안 하니까. 술도 한문이에요. 그러면 술은 무슨 뜻이고? 누가 그렇게 술술 넘어간다고 소리를 한다고. 물론 그건 아니고 버릴 이유는 없어요. 술술 넘어가니까. 닭이 물 먹듯이 먹는 것도 술을 먹어. 술은 공자의 말이에요. 술이 부작에서 나와요. 술 한잔 먹으면 없던 말도 만들어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공자 말씀이 술 먹어도 할 말만 하고 없던 말은 하지 마 하는 뜻이 술입니다. 술이라는 뜻 아셨어요? 공자는 창작한 거 없다 했잖아요. 당신은 없는 거는 안 하고 있는 말만 하고 주공이 하고 문공이 하는 성경에 하던 그거를 서술하는 거 보이는 얘기입니다. 술에 공자가 들어가 있어요. 술은 서술술자입니다. 있는 말만 해. 없는 말은 하지 마. 술 한잔 먹으면 객기가 넘쳐갖고 천하가 막 찌끄럽게 돼요. 술이라는 뜻이 공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 우리 할배가 술 한 잔 쳐봐 하니까 술은 따르는 게 아니고 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니 근데 할배는 나는 학교 그래도 신학교 다니는데 술은 항상 따르는 걸로 배웠는데 집에만 가면 술 따르는 게 아니고 치락하거든요. 아니 할배가 왜 술을 왜 치락합니까? 옛날 어른들 다 술 친다했지. 따르는 말은 네 학교에서 배워라. 그 학교 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한문을 공부해보니까 술은 따르는 게 아니고 치는 거구나. 아니에요. 왜? 내가 이쪽 같거든요. 왜? 술은 지금은 술잔이 이게 술잔이에요. 그죠? 저 술잔이 생길 때는 그 짐승의 뿔이죠. 짐승의 소뿔을 잘라가지고 이 소뿔이 모양이 자르면 이래 되잖아요. 이런 장 마세요. 경주박물관에 가갖고. 맞죠? 이야, 이 바닥하네. 아니, 이 잔 보는 게 잘 적어요. 이 잔이 치예요. 이 잔이 치예요. 자, 이 잔은요. 내가 할배가 술잔 지고 있고 내가 따라준다 하면 할배가 지고 있어야 되지 땅에 놓고는 못 따라요. 넘어져 쏟아져. 그리고 높은 사람한테 한 손으로 받으면 이래 지고 있으면 버릇 없어. 두 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잔은 두 손으로 하는 거고 이게 예절로 굳어진 거예요. 술잔은 어른 앞에서 술잔을 한 손으로 받는 거 예절이 아니다 하잖아요. 두 손 갖다 대는 이유가 한 손 대면 버릇 없으니까 쏟아진다니까.
그러면서 잔이 계속 나중에는 경주 박물관에 또 가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 또. 보셨죠? 이거 이제 나중에 나오면 이게 뚝 잘라갖고 이제 놔도 안 넘어지는 거 이렇게 생겨. 그러니 이게 변화합니다. 가만히 안 있고. 이 잔에 따르라는 얘기, 친다는 얘기입니다. 치에 따라 이 말이라. 술잔에 따라. 술을 왜 치니까 알았죠? 학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손님도 또 치는 거라. 왜 손님을 치겠어? 두들 패는 것도 아니고. 손님 안 넣는데 손님은 제일 좋은 음식은 술입니다. 그러니까 손님한테 술 따라주는 게 손님 치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손님 청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손님을 경상도 말이 이게 정답이라 서울 아들이 몰라. 경상도 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손님은 치는 건데 요새는 손님 맞이한다 뭐 이상한 말로 자꾸 가는데 술이 있어야 그 집 이웃의 손님을 불러서 술을 따라주는 것이 최고의. 지금 이렇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지금 사라졌어요. 내가 어릴 때에도 사이가 오면 술상 제일 먼저 나왔어. 다른 거는 그 다음에 나와. 밥상 뒤에 나와. 이게. 식당 가도 술을 먼저 나와야 되지 밥이 먼저 나와 보세요. 안주가 먼저 나온다니까. 잘못된 거라니까. 자, 텔레비에 여행 그걸 보면요. 저 모산 중국의 모산은 소수민족 보면 뭐 먼저 나와서 술잔 먼저 나가 술 따라주죠. 그게 우리 문화였다는 얘기. 우리는 그걸 보고 지금 즐거워해요. 우리는 다 이제 앞서 오나가 처음 들었어. 맞죠? 그래서 술잔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요 사이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전부 맥주만 마시고 이러는데 대포 한잔하고 갑시다. 대포 무슨 뜻이야? 나는 대포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포 많이 먹었는데 대포가 큰 술잔에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게 대포인 줄 알았어요. 대포는 임금의 잔치가 대포의 큰 잔치 포자면 지게. 내가 아들 시집 보내고 장계 보내는 거는 임금 잔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대포라 할 수가 없어. 작은 잔치라. 고대 사회는 임금 잔치가 큰 잔치예요. 그죠? 임금도 자기 며느리 보고 자기가 장계 가는데 술 자기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 그래서 오늘 전 국민들이 전부 술 먹고 한잔해. 이게 천하대표라. 옛날에는 술을 못 먹게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술 도가 검사했죠. 그 검사 와갖고 이 집에 민주도 안 가난다고 막 고발하고 뭐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할배요. 왜 그랬어요? 술을 먹고 싶어 죽겠는데 말이야 못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이제는 술 먹어도 돼 하는 날이 있다니까. 그게 천하대표. 임금 장계 가는 날 이런 날 혼자 술 먹어 제기면 계속 술 먹어. 그걸 일주일간 열흘간 계속 합니다. 이래 열흘 끝나보면 대포 끝나버리고. 그렇게 현재 우리는 자유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술을 마음대로 먹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술 한 잔 먹으면요 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술이 부족했잖아요. 마지막에는 뭐가 갑니까? 임금 욕하는 걸로 가요. 천하가 와이든도 내일 혁명을 하자. 할 건 하자. 세상 기업자. 정치 이야기 막 나옵니다. 그렇게 유방 같은 사람이 술 먹지 마라 하지. 술 먹으면 이것들이 전부 혁명을 일으키니까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한다니까. 그렇게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계 가고 임금이 장계 가고 시집 갈 때는 술 먹어 가는 게 좋다니까. 자기도 술 한 잔 먹으려고 하고 백성들은 못 먹으려 하고 자기는 먹으려고 하고 미안하잖아요. 오늘 한 잔 해. 나도 한 잔 할게. 이게 대포. 그게 대포 임금 잔치. 잔치포죠. 잔치포. 아이 그 막걸리. 그리고 제사상에 제일 중요한 건 술이고 그 다음에 술이 있으면 안주가 있어야 돼. 안주 제사상에서 제일 멋진 안주는 뭘까요? 아이고 내가 이걸 안 적어야 되는데 다 적어놔가 다 버려. 탕국. 근데 오늘도 제가 탕 먹어서 오디탕. 근데 탕자가 한문에 100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한문 공부를 해야 돼. 저 탕자가 뜨거운 탕자가. 근데 전부 뜨거운 것만 알아. 근데 저게 사람 이름이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오늘부터 사람 이름이라는 걸 아세요. 고대 사회에 탕임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탕이라는 하고 뭐 상탕이라도 하고 이렇게 본 이름은 재을이에요. 을이에요. 공자의 조상이에요. 공자의 시조예요. 그렇게 저런 분들은 다 공자하고 연결됩니다. 우리가 공자를 버렸지만 공자 아닌 게 없어요. 왜냐? 공부를 안 해서 공자 아닌 것을 모를 뿐이지 어느 것도 하나 공자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탕국이라는 말은 탕은 뜨거울 탕자지만은 임금 이름 탕자고 국은 우리 온도 국어잖아. 한국 경상도 사람은 국어 없으면 밥하면 특히 남자는 국어 없으면 밥하는 거예요. 그 국이 한문으로는 국객자예요. 아이고 다 이야기하려고 이 양이잖아요. 이게 국객자예요. 국. 아니 객은 아는데 국을 왜 모릅니까 여러분? 아니 객은 객식이 하는 것도 있어요. 저 식당 가면 객식이 하는 것도. 손님이 왔는데 격식을 갖춰줘야 되는데 살림이 빈약하니까 국하고 밥하고 말 안 하는 게 객식이거든. 말하자면 그죠? 국밥 이거 있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국 따로 밥 따로 주고 뭐 반찬 따로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살림이 부족하니까 국하고 밥하고 같이 줘버린 기라 이게. 그게 국밥 아니죠. 격식을 갖춰야 되는데 격식을 못 갖추니까 준다는 게 그래서 말만 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은 나라국입니다. 나라국인데 오편 찾으면 나라국이라고 나와요. 그래 한문을 공부를 안 하니 그런데 고대 지금은 나라 국자가 틀렸다가 이거 고대 사회의 나라는 뭐예요? 바로 임금이죠. 임금이 나라고 나라가 정치고 그래요. 저 국자를 찾으면 임금, 정치, 나라 다 나옵니다. 그렇게 공부를 깊이 해야 되죠. 지금은 나라 국자로 새기지만 저기 임금이라는 뜻이고 정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탕국은 탕임금의 정치. 이해했어요? 탕국이 그래 왜 그 제사옥을 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탕임금은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 동양에서 처음으로 혁명을 하신 거예요. 혁명. 저때 혁명을 할 때는 한 나라를 혁명한 게 아니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약 700개 정도의 제후국이 있습니다. 700개 여개의 제후를 다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700여 명의 제후들이 탕임금한테 가갖고 내 이야기도 들어줘, 내 이야기도 들어줘, 내 이야기도 들어줘. 안 그러면 데모해. 나는 동참 못해. 이야기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탕임금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래, 알았어. 네 이야기 들어줄게. 자네 이야기 내 정치에 반영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그때 제사가 중요했어요. 제사 하나 산나라들 제사를 지내면서 제후 700여 명의 제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니까 가마솥에다가 제사 지낼 때는 소를 잡습니다. 아무 때나 소를 못해 소를 굉장히 많이 잡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소고기를 비린내 나잖아요. 요새 비린내 안 난다. 그러고 원래 소고기 하도 많이 먹었고 비린내 나는 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가마솥에 넣고 그 다음에 뭐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강한 불로 하루 종일 삶아요. 그러면은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해지고 그게 전부 맛있다 하죠. 그게 탕국가 이거. 탕임금이 끓이는 게 탕국이에요. 그렇게 안동지방에 저도 안동지방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정부가 이거 누구로? 정부가요. 탕국 억수로 잘 끓였다. 이거 무슨 얘기가 하면요. 요새는 정부의 동서가 한 명 두 명이라
옛날엔요 우리 클 때는 동서가 10명 돼도 그 10명을 다 다스리려고 하면 막내 어제 시집하고 지 이야기 또 내놓는 게라. 자, 다음 가마솥 뚜껑이 날아갈 파이다. 그거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타국 잘 기린다는 얘기가. 할 때가 그래 칭찬할 때, 정부 칭찬할 때는 이야 동서 정치를 얼마나 여자들이 가있게 또 욕하는 게 아니고 좋지입니다. 여성분들이 가면 더 좋아해요. 여성은 일본 말입니다. 여자를 성적으로 보는 거. 여자가 높인 말이에요. 일본 닮아갖고 우리 여성 동화 여성 뭐 해갖고 전부 여성 그런데 그건 일본 말이고. 근데 한국을 잘 기렸다는 얘기는 동서들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가 정부 최고의 칭찬. 그렇지 탕임금도 가마솥 제국의 이야기를 다 선정해갖고 삶아가지고 모든 사람 입에 맞도록 해준다. 그게 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맞도록 간 맞추는 거잖아요. 한문에 간 맞추는 거 어떻게 씁니까? 한문에서 간 맞추는 부분 이렇게 씁니다. 하모.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 입에 맞춘다는 한국 맛없다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한국 맛없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황임금이 이런 정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700몇 명의 제후들을 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화목하게 해줬다. 그게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제사는 정치입니다. 제가 맞이에요. 제일 막내 지가 아버지한테 자고 먼저 못 드리잖아. 내가 먼저 드리잖아. 내 드리고 나면 우리 집 사람 드리고 나면 막내쯤 이제 10번째 자고 순서대로 올라가요.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가정의 정치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정이라고 하죠. 국가의 정치가 국제이고 가정의 정치가 가정 아닙니까? 가정 맹 이랬어요. 정치정자라. 가정 그렇게 공자님은 와 그렇게 똑똑한데 왜 정치를 안 합니까? 나 지금 정치하고 있다. 언제 하고 있습니까? 집안을 잘 다스리면 이게 정치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집안도 못 다스리는데 국정을 한다고요? 지금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아직도 가정을 정치를 잘 하시느라고 국정에 참가를 안 해.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정이라는 건 저기 하나라 때부터 만들어지는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교체기에 그 제후들한테 전부 쇠를 받아가지고 가마솥 9개를 만들어요. 그걸 구정이라고 해요. 구정이라고 하면 정치를 얘기합니다. 가마솥 9개. 그렇게 한국의 음식은요 뭐니 해도 전부 밥이고 국이고 가마솥에 뜨신 불에 강한 불에 펄펄펄 삶아내야 맛있지. 냄비에 그냥 해먹는 거는 설익었어. 안 그래요? 국도 가마솥에 삶아야 맛있어. 우리의 최고 요리 기구는 가마솥과 시루입니다. 시루. 서양처럼 요새 고기를 직화에 바람 굽는 거는 서양 요리예요. 우리 음식은 다 그 불을 사용합니다. 간접적으로 사용하는데 전부 강한 불에 하면서 가마솥과 혼증을 해요. 찜기는 혼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 요리 기구는 가마솥과 시루 그리고 모든 요리는 간접적으로 불을 사용합니다. 서양 요리는 직화를 사용합니다. 직접 굽는 건 다 서양 요리입니다. 서양 요리는 맛이 강해요. 음식의 서양과 동양의 구분을 합니다. 서양은 직화, 동양은 간접. 그래서 주역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가마솥의 종류
가마솥 이런 가마솥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 중국 고대 사회 이 이야기는 약 3,000년 내지 그 이상 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도 다 연결되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있을 때는 2,000년이지만 한반도보다 우리 5,000년 역사를 가져놓고 반만년 역사를 가잖아요. 그만 한반도에 산 거는 2,000년은 나왔는데 3,000년은 어디 가가 쳤습니까? 우리 큰 집에 갇혔죠. 우리 큰 집은 어딥니까? 중국이 우리 큰 집이죠. 우리 아버지는 둘째 차남인데 내 거는 우리 집에 다 있어요. 뇌에 관한 출생에 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의 출생 이런 걸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 큰 집에 가야 되지. 그죠? 그렇게 큰 집하고 중국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중국에다가 별도 띠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중국은 공부하는데 학문을 하는데 우리의 큰 집이고 우리는 둘째 집이고 일본은 막내 집이에요. 막내 집의 집이 또 중요한 게 우리가 훔쳐가갖고 저들끼라고 하는 게 많다니까. 아니 우리 가정에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집에 있는 거나 큰 집에 있는 게 막내 집에는 뭐 유물이 없으니까 큰 집에 가갖고 나중에 큰아버지 할배 다 돌아가시면 집가락 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집에 그런데 뭐 이거 선생님 집에는 안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일본이 지금 그렇거든요. 일본의 자체적 막내 쪽에는요 우리 가정산업을 했습니다. 막내 쪽에는 뭐가 새로 있을 게 잘 없습니다. 막내 분들한테 제가 미안한데요. 왜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큰 집이나 둘째 집에 가갖고 가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훔쳐가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해서 가겠지. 그래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할배 돌아가시면 이제 관리할 사람 없네 하고 내 거네 하고 이래 주장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 일본에 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중국은 우리 큰 집, 일본은 우리 작은 집. 일본도 내가 옛날에는 여행할 때 안 갈랐겠는데 가봐야 되겠더라고. 그거 우리니까 많이 가봤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만 공부할 게 안 되더라니까요. 나의 뇌를 찾아가는 그 깊은 공부는 중국가가 다 배웠어요. 아까 얘기는 자동 제가 잘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인터넷에 안 나와. 중국의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이 아가씨가 좀 이쁘고 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고 이러니까 제하고 얘기하고 싶어 했겠지. 근데 이름이 뭐예요? 이러니까 그 성서자 발성서지 갈 때 서자 쓰는 거하고 이름이 군이더라고. 군 서군. 우리는 옛날에 김군, 이군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남자 그만 쓰는 건 아니에요. 군자도 마찬가지라. 그 여행하는 그 열차 안내원 아가씨가 서군 이렇게 썼어. 이게 본명이니까 본명이다 하더라고. 이거네 하는 걸 되게 깨달았죠. 무슨 얘기냐? 공자의 핵심이 군자거든요. 니는 군자가 돼 이렇게 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영숙이라는 여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영숙. 학교 선생님은 이영숙이라고 불러요. 학교 선생은 이영숙이라고 부르지만은 친구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영수가 하죠. 엄마는 수가. 야, 똑똑네 정말. 아니 그걸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다 얘기했거든. 마찬가지 군자는 이거는 군은 김군, 이군 요새는 우리가 이제 교육이 좀 잘돼 남자의 존칭으로 썼거든. 얼마 전에 이군, 김군 갈 때 오편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오래된 오편. 우선 인터넷에 찾지 말고 이가온 박사나 이런 저 오편을 찾아가지고 군자나 자자를 찾아보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 확인해봐. 한 20몇 많이 나오면 20몇까지 적게 나오면 10몇 가지 나와요. 종류가. 그러면서 이 군이나 자에 나오는 게 남녀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고 상하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존칭 이 말이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서군하고 이 말은
여자한테도 쓸 수 있고 남자한테도 쓸 수 있고 이거 자자도 여자한테도 쓸 수 있고 남자한테도 쓸 수 있고 남자들한테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혹은 내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정탁이라는 분이 있는데 정탁 잘 알죠? 탁자는 옥다듬을 탁자인데 옥다듬을 탁자 탁인데 이분 이름자 속에 자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자는 남자는 찾아야 된다 그래요. 여자는 바깥으로 드러나고 남자는 찾아야 돼요. 이름은 남자는 감추고 자는 드러내요. 자는 자정이에요. 정탁 찾아보세요. 이렇게 받쳐봐요. 자는 탁을 옥을 다듬을 때는 군 정밀하게 해야 된다. 정밀하게 해요. 군자는 정밀한 사람. 이렇게 이거 자작 들어갔잖아요. 아니 정탁만 얘기했는데 다른 대다수 유명한 분들 다 들어갔습니다. 자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인명사전 하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했습니다. 사모, 무, 방정 저런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건데 대하, 방정, 모봉정, 대우정 저런 그 왕들이 되면은 저렇게 뭐 가마솥을 끝없이 만듭니다. 가마솥은 아까 얘기했죠. 화, 화목 뜨거운 불로 모든 음식을 모든 사람한테 입에 맞게 해주는 거. 현대 정치 국회 하는 분들이 만백성한테 다 입에 맞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화해, 국감 맞추는 거. 맞죠?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탕왕은 성군이라고 해요. 성군. 탕왕이 그렇게 우리 제사 음식 속에 있다는 것을 탕국 제사를 지내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 탕국이라는 게 뜨거운 탕자만 이해하는데요. 그 온풀이고 탕인 겁니다. 자, 이게 가마솥이. 우리 가마솥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물론 제사 지내는 가마솥인데 일반 백성들이 밥에 먹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지기 3000년 전에 늘 만들어졌는데 난로 그럼 난로 이렇게 저 지기 사진이라서 그런데 굉장히 큰 거예요. 저기다가 밥을 담아 먹고 국을 담아 먹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명문을 적어놨거든요. 제사 근데 제사 모양이 지금 우리 제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기 이제 손을 잡아서 넣어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후손들한테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후손들에 하고 싶은 말을 저기 명문을 적어놨어요. 안에다가 그까지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긴 하는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철 가마솥을 정치합니다. 우리가 안 먹고 살 수가 없고 백성들은 지금 다 먹는 걸 하늘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공자 우리가 중국 사람이 그렇게 공자를 이 시대에 모시지 말고 공자보다가 한 500년 700년 전에 간중이라는 분이 있는데 간중을 우리가 우상을 했으면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간중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먹는 걸 하늘로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먹는 걸 하늘로 여기고 먹는 게 신으로 여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새 전부 돈 하잖아요. 돈이 전부 먹는 거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되니까. 그래서 저 먹는 걸 갖고 또 정치를 해요. 고대 사회 벌써 알았어. 우리는 3000년 후의 사람들이니까 그 임금이 해놨는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길을 가다가 보면 길 나 있는 길만 가면 되는데 없는 길을 찾아가려고 자꾸 해요. 성인들이 해놨는 길만 따라가다 보면 그게 도가 된다니까요. 길이면 길로 짜고 길도 짜요. 길이라는 말도 도라는 말도 길이고 도라는 말도 길이고 길을 한참 가다
그러면 도가 되는 거예요. 한 길로 우물을 오래 가보세요. 그 도가 되는가 안 되는가? 도사 되지. 되잖아요. 이거를 길이라 하잖아요. 왜 길이라 합니까? 길상길자예요. 이 길을 가면 공자가 만들어 놓은 길만 가면 상스럽고 행복한데 엉뚱한 길로 가지 마 이 말이에요. 만들어 놨는 길만 가도 우리는 다 못 가. 길이라는 게 한문이 아닌 게 아니고 상스러울 길자입니다. 공자가 만들어 놨는 길을 가게 되면은 상스럽고 행복하고 걱정거리가 없어. 근데 왜 자꾸 엉뚱한 길로 가? 이 길을 가다가 보면 도에 도달한다. 맨 길로 짜고 길도 짜고. 요 거기들 온도 산길 가죠. 이 길만 가면 도에 도달하는 걸 가보세요. 왜 하늘인지. 하늘이 도지 다른 게 도 있어요. 그게 하느님이란. 그래서 성비는 삼정을 박상을 차릴 때 얘기해요. 옛날에 신분 명확했기 때문에 성비는 삼정을 요새 반찬 개념은 오색가의 개념입니다. 이 시대에는 반찬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을 세 개 갖다 놓으면 새끼, 돼지고기, 물고기, 사냥한 짐승고기 이 세 개를 담아놨는 걸 삼정이라 해요. 가마솥에다가. 그래도 그게 밥상이라. 선비는 그래 차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는 양, 돼지, 물고기, 납, 부, 돼지 껍데기.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사회에 지금 우리가 돼지 껍데기는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아닙니다. 돼지 껍데기는 천자 밥상에 올라갔어요. 왜? 요새 뭐 미용하시는 분들 콜라겐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장탕 하는 것도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고 천자만 먹는 음식이에요. 속이 위가 안 좋다, 폐가 안 좋다. 폐가 안 좋은 사람 돼지, 속에 그 내장을 먹으면 돼요. 고대 사회에 먼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는 피부라는 뜻이지만 돼지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납은 내가 물고기 정도인데. 채소는 하나도 없지. 채소는 서민들이 먹는 게 그렇게 그 질문하지 마라 그랬잖아. 별도로. 그 다음에 제후들은 칠적 소양 돼지 물고기 납통 창자와 밥통 하는 게 내장이거든. 저게 내가 어제 말로 번역을 했는데 장이 내장. 천자는 가마솥을 9개 갖다 놓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반찬 개념이 아니다는 거. 고기 종류를 이런 거 갖다 놓는. 그래서 천자의 밥상을 구정팔개라 해요. 그렇게 가마솥 9개, 밥그릇 8개, 밥이 8가지. 요새는 밥이 한 가지 나오고 한 가지 반찬이 이렇게 나와보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도 뭐 칠척밥, 인상기니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게 맥신분 손님이 좋은 손님이 오면 뭐 칠척 먼 밥상을 20몇 개를 내놓고 뭐 하는 그 밥상이 신문 사회의 이야기거든. 이 시대는 밥이 고기가 종류가 9개 차리고 밥 종류 여기다 적어놨지. 기장밥, 매기장밥, 벼, 조, 흰기장, 내조, 잘 익어서 수확한 곡식, 또 덜 익은 곡식을 수확한 거, 그거 있습니다. 여물지 않는 곡식 착. 자, 우리는 요새 곡식을 오곡을 수확할 때 익었는 것만 수확하는 줄 알지만 80% 70% 익었는 거를 수확해서 밥을 하면 더 맛있어요. 맛있게 먹는 사람은 천자밥상에 그게 올라가면 덜 익었는 곡식. 이거를 밥을 8가지, 고기 종류 9가지, 구정팔개 찾으면 나오는데. 그래서 가마솥을 요새 부패와 좀 비슷한데 가마솥 9개, 밥 담았는 거 8개 딱 벌쳐놓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거를 열정이식이라고 해요. 열정, 가마솥을 진열을 해놓고 먹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종명정식이라 하는 거는 그러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먹는 거예요. 지금도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뷔페 딱 차려놓고 바이올린, 나는 이걸 잘 못해가고 그 바이올린 막 키면서 들어가죠. 옛날 천자들 다 했던 거라. 열정인식, 종명인식, 종을 울리고 북 치고 그러면서 밥을 먹고 그래야만이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다 옛날에 천자들이 하던 거를 지금 약간 변화되게 하는 거야. 자, 이거 구정팔개. 어? 저거는 호남성에 같이 가는 거야. 호남성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탕임금이 이게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탕임금은 제을이라 했고 시오 이런데 제상제자가 있죠. 그 이야기는 좀 앞에 있는데 이 뒤에 왔는데 제상제자가 이게 제상제자입니다. 제상제자는 집에다가 이게 있는데 제상제자를 찾아보면 요리사라는 말이 나와요. 제상제자에 왜 요리사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요리사가 제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탕임금은 요리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 소잡는 요리사 이윤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제상시킵니다. 그래서 제상제자에 요리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실제 요리사를 제상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데 저런이 명제상이었어요. 이윤이라는 사람. 그 이야기가 중간에 나왔어요. 아까 이거 다 얘기했는 게고. 그 다음 또 국수 먼저 얘기하고 시간 얘기합니다. 그렇죠? 국수만 얘기할게요. 떡은 덕이라는 거, 주나라의 음식이라는 거. 그 얘기할게요. 떡이 그냥 떡이 아니고 덕이라니까요. 덕이 떡된 거지. 그러니까 떡은 시사 지낼 때 시조할 때는 고봉이 뭐 몇 개, 저 밑에 할 때는 고봉이 몇 개. 밥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밥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거고 떡은 사흘을 살게 해줘요. 사흘. 싸가지고 봉개 싸가지고 가가면 사흘 동안 양식으로 대용할 수 있는 게 그게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떡은 쌓는 거라니까. 그렇게 시사 지내, 요새 시사도 안 지냅니까? 시사 지낼 때 쌓아가지고 그거 다 딴다니까. 그거는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싸가 집에 가가야 돼. 그리고 놔뒀다가 사흘 동안 먹어요. 사흘 동안 아무도 안 먹대. 요새는 먹기 흔해가 사흘도 안 가겠지만 옛날에는 사흘을 살게 해주는 거 이 조상이. 떡이 그런 의미입니다. 고사리 중요하고 고사리는 고전국의 백이숙제의 정치. 고사리 없으면 정치 못 지른다. 그죠? 고사리 없이 정치, 고사리 저건 제사 잘못이. 경상도다 사람 지금 절개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고사리는 절개를 얘기합니다. 국수. 한나라 무제가 생일이었어요. 한나라 무제는 중국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천하를 제패하고 자 무제가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이 되었는데 아니 매일 먹는 게 생일상 같이 먹는데 생일이라고 뭐 특별한 거 차리려고 하니 차릴 그게 없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동방사기가 아유 아니 뭐 매일 생일상인데 생일이라고 더 차릴 거 없는 것이냐. 그래갖고 새로 차리는 게 그때는 중국에 국수가 없어서 미리 생산돼서 미른 생산지는 지금 전쟁하는 페르시아 저쪽이에요. 거기에는 중국으로 받고 이민족이에요. 이민족의 음식인 국시를 상호에 올려서 그러니까 한나라 무제가 성질이 타면서 아니 천하의 무제 밥상에 오랑캐가 먹는 국수가 왜 올라와? 그때는 국수 말이라는 게 없었죠. 밀가루 음식이 왜 올라와? 나 안 먹어! 이러는 거예요. 무제도 고집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사기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제님, 천자님,
상같이 일하시는데 새로 생일이라고 새로 차리려고 차릴 것도 없고 오늘 이걸 차린 거는 무죄 당신 임금이 오래 살아났고 오래 길쭉하다고가 아니고 오래 살아났고 이걸 올렸다. 이게 뭐 이름이 뭐고 이렇게 면이다 하니까 면. 면이 뭐고 이렇게 사람이 옛날에는 오래 살락하면요 인중이 길어야 됩니다. 인중 알죠? 입술하고 코하고 사이 이게 길어야 돼요. 얼굴이 길어야 됩니다. 얼굴 면자는 국수 면자하고 소리가 같아요. 중국의 한문에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은 같은 뜻으로 했어요. 얼굴이 길어야 오래 산다고 면허가 왔다 이렇게. 그게 뭐 말이고 이까지로 이게 국수입니다. 한나라 무죄에 하는 이 나라 정치가 오래오래 가도 내가 오래 간다고 해서 국수라는 말은 생깁니다. 무죄 정도 돼야 국수라는 말이 해야 국수라는 말이 지금 것이죠. 그러면서 국수라는 말, 국수 나라 국자 목숨 숫자 국수가 한문인지 알았어요? 한문 이 한문을 모르고 한국의 문화를 얘기하는 건 수가 없습니다. 국수 당연히 제사에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한테 국수 올리는데 어제 국수 끼차례가 안 옮겨요. 제사가 어딘지. 이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막 가다 보이 국수까지 가기를 갔는데 어른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막말 조금 했더라고 농사하시고 제 의미만 전달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받았으면 좋은데 전화로나 인터넷으로 연락하면 꼭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해 주신 김부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보시고 중국의 역사와 주요 인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중국의 역사와 중국의 주요 인물 이 강의를 개설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우리 초대 서정학 이사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수 회장님 고맙습니다. 김부일 선생님, 안동김 씨 남자들 올라와요. 남자들 올라와요. 웃을까예? 제주, 제주, 제주는 중국의 가지입니다.